내가 참 할 말은 무지하게 많은데 누구는 나한테 양심선언을 하라는데 내가 어떻게 하냐 그러냐. 내가 살려면 나보고 양심선언 하라는데 어찌됐든 간에 얘들이 다 사정은 아는데 그래도 뭐 내란죄로 엮겠단다. 속사정이 많은데 지금은 아무도 내 말을 안 듣는다. 김철현 교수님. 네. 누구는 나한테 양심 선언을 하라고 한다. 내가 살려면 나보고 양심 선언하려고 한다. 다음이요. 그리고 그래도 뭐 내란죄로 엮겠단다. 내란죄로 엮겠단다. 오늘 민주당에서는 양심 선언하라고 한 게 뭐가 잘못이냐 이렇게 반문하기도 하던데요. 살려면 양심 선언해라. 그리고 내란죄로 엮겠다고 한다. 이 말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? 그러니까 이 내란죄로 내란죄로 엮겠다는 그 말을 들었을 때 곽종근 저 특수정 사령관이 느꼈을 그 무시무시한 공포, 그 두려움이 상상이 되거든요. 아마 곽 사령관 입장에서 볼 때는 야 이제는 정말 꼼짝없이 죽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. 왜냐하면 이 내란죄라고 하는 부분이 어쨌든 무기징역에서부터 사형까지 이르는 아주 중형이 선고되었기 때문에 아마 본인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 무서웠을 것 같고요. 아마 본인의 내리 속에는 아마 곤생했던 아내 그리고 아들, 딸들도 아마 굉장히 머릿속에 스쳐서 갔을 걸로 보이는데 네. 아마 저는 이때부터 민주당의 어떤 내란죄 프레임이 좀 치밀하게 짜여진 게 아니냐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. 아마 그 다음날 곽종근 전 사령관을 부대로 방문한 민주당 김병주 어떤 의원을 만난 곽 사령관은요 거의 넋이 나가 있었거든요. 거의 부동의 자세로 그냥 아마 본인이 그래도 특수작전의 전문가고 그래도 우리나라 최고의 특수부대의 최고 사령관인데도 불구하고 거의 완전히 뭐 아무것도 못하고 그 전쟁 포로가 신문을 당하듯이 그렇게 유튜브에 참여를 했거든요. 네. 그래서 결국 그날의 유튜브의 내용을 보면 결국은 대통령이 요원을 끌어내라고 했던 그 내용들이 오히려 민주당의 의원에 의해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것으로 둔갑이 되고 결국은 어떤 곽 사령관의 어떤 기억에서 나오는 그런 진술이 아니라 결국 민주당의 입맛에 맞는 그리고 새로운 기억이 이식되는 그런 상황이 됐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아마 내란죄로 엮겠다는 이 진술이 이 아마 통화 녹취록이 나온 이상 이 곽종근 전 사령관의 진술은 완전히 오염됐다. 더 오염됐다는 그 명백한 증거가 된 만큼 이러한 것들이 탄핵 심판의 이제 증거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. 그러한 기준이 더 명백해졌다. 이렇게 평가합니다. 예. 지금 듣고 또 보고 계신 이 곽종근의 이 말들은요. 작년 12월 5일 저녁 7시 40분쯤에 곽종근이 지인과 통화를 한 내용입니다. 누군가 나한테 살려면 양심 선언해라. 내란죄를 엮겠다고 한다라고 토로한 그 바로 다음 날 곽종근 전 사령관 이 유튜브에 출연합니다. 전임 장관으로부터 국회의사당 안에 있는 의원들을 밖으로 이렇게 좀 빼내라 지시를. 국회의원들을요? 예. 본회의장에 있는 국회의원들을 밖으로 끌어내라. 예. 그 네. 지시를 받았는데 김병주 의원 유튜브 영상을 제가 다시 한번 전체 들어봤습니다. 제가 표현이 그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. 오로지 들은 얘기 말씀해 보세요. 국회 안으로 들어가서 의사당 안에 있는 사람 데리고 나와라 이렇게 얘기했습니까? 그거는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. 국회의원이라는 말은 안 했고 인원이라 그랬어요. 그렇습니다. 들은 얘기가 예, 인원을 끄집어내라. 김경희 대변인님. 누군가가 나한테 말하길 내란죄로 엮겠다고 한다 라고 지인에게 하소연한 그날요. 그 다음날 김병주 의원의 유튜브에 출연하는데 그날 전날에 김병주 의원이 내 유튜브에 좀 나와달라. 그리고 예상 질문도 전달했다는 게 언론 보도로 알려졌습니다.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? 그러니까 맨 처음에 알려진 건 김병주 의원이 그 부대를 찾아가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. 제2의 계엄이 선포될 수도 있으니까 내가 굉장히 무섭다. 뭔가 체포될 수도 있으니까 이 유튜브를 켜고 들어가겠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. 그리고 30분 만에 곽종근 전 사령관이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알고 보니까 그 전날에 다 얘기된 거잖아요. 그러니까 이게 한편의 쇼입니다.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미 질문을 다 준 거 아닙니까? 그리고
누군가 김병주 의원이 얘기했다고 뭐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제가 볼 때는 뭐 민주당 인사가 내란죄로 엮겠다 그런 얘기를 할 개연성이 크지 않습니까? 그 머릿속에는 계속 맴돌 거예요. 네. 내가 뭔가 민주당에서 원하는 얘기를 잘못하면 내란죄로 엮일 거다. 이게 머릿속에 계속 맴돌 겁니다. 그런 상황 속에서 유튜브 볼 때 얼어있지 않습니까? 그렇다면 그냥 무의식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. 우리가 그 녹취 중에서 인터뷰 중에서 간과하는 게 있는데 처음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원 인원을 빼내라고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. 네. 그러니까 박선우 의원이 나지막한 목소리로 국회의원을 끄집어내라고 이 얘기하고 김명주 의원이 또 얘기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거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이미 준 겁니다.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무서워한 게 뭡니까? 내란. 진짜 무서운 거 아닙니까? 내란 프레임과 탄핵 공작에 의해서 이른바 대한민국은 그때 12월 초에 광풍이 불었습니다.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란죄가 아닐 수도 있고 이른바 어떻게 보면 공익 제보자가 될 수 있는 길이 있는 거 아닙니까? 그러다 보니까 그날에 과연 진실을 얘기할 거냐 아니면 민주당이 원하는 답변을 했을 것인가 이미 우리가 한 차례 홍장원 1차장의 메모와 진술이 깨졌습니다. 네. 그런데 마지막 한 축인 이른바 곽정근 전 사령의 진술이 사실상 민주당의 회유에 의해서 협박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게 사실로 드러났기 때문에 저는 변론을 제기해야 된다고 봅니다.